시어머니 냄새 진짜 못 참겠어요. 손만 대도 김치찌개 냄새 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전화 통화였어요. 아마 친구한테 하는 얘기겠죠.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방금 씻어놓은 깻잎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맞아, 박영숙 씨. 우리 시어머니.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는 세상이 온 거예요. 전화가 끊기자 이선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다 들었다는 걸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시킬게요. 손대지 마세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아들 박승재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42.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그 어린 승재였어요. 제가 밤새 아파도 모르는 척하던 그 승재요. 승재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4평도 안 되는 이 방. 창문도 작아서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이불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 숨겨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시골집 팔아서 받은 돈. 2천만 원. 승재한테 다 줬어야 했는데 100만 원만 남겨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도망칠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치킨을 시켰어요. 테이블에 앉으니 승재가 맥주를 따랐습니다. 저한테는 콜라를 줬어요. 어머니는 술 안 드시죠?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평생 막걸리를 마셨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저녁마다 한 잔씩 했었습니다. 마셔.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술 드시면 안 좋아요. 건강 생각하세요. 노인. 63을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치킨 한 조각을 집었어요.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거예요? 동네 노인정에서 무료 검진한대요. 노인정. 무료 검진. 며느리는 제가 할 일을 다 정해놓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이선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이었어요. 시골에서는 이맘때 김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배달 음식만 먹으니 김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골 친구 정자였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 응. 진짜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정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기서 나와. 그게 사는 게 아니야. 어디로 나가? 이제 갈 데가 없어. 있어. 내가 있잖아. 언제든지 내려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에 다 들리니까요. 그날 밤 12시쯤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집에만 있으면 뭐해? 설거지도 못하고. 그냥 놔둬. 나이 드신 분인데. 나이 들면 다야? 나도 힘들어. 매일 눈치 보이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다 들렸어요. 당신 엄마 저축은 있어? 나중에 우리가 다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 시골집 판 돈. 그거 얼마나 돼? 2천 정도. 그거밖에 안 돼? 요양원비도 안 되겠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숫자가 보였어요. 100만 원.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깻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씻어놓은 거요. 저는 그걸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찢으면서요.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승재였어요. 엄마, 뭐해? 저는 돌아봤습니다. 쓰레기통에 깻잎이 가득했어요. 승재가 다가왔습니다. 미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끊어졌어요. 실 같은 게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미쳤어.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거예요. 승재가 웃었어요. 비웃는 거였습니다. 엄마, 정신과 가봐야 되는 거 아냐?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10개월 뱃속에 품고 30시간 진통 끝에 낳고 밤새 업고 재우고 대학 보내려고 밥 팔고 결혼시키려고 빚내서 집 마련해준 그 아들이요. 내가 날 낳았어야 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승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내가 날 키웠어야 했어. 그럼 알았을 거야. 부모가 뭔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짐을 싸다가 멈췄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정하지도 못했는데 무작정 나갈 수는 없었어요. 일단 가방을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화장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은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차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굶어.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나도 사람이야. 밥 안 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 어젯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승재 오빠가 괜히 그랬어요. 오빠. 며느리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화풀이는 저한테 하세요. 승재 오빠는 회사 가야 되는데 아침도 못 먹고 가면 어떡해요? 내가 차려. 제가요? 전 요리 못해요. 배워.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승재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요. 승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뭐라고 해? 아침 안 해준대요. 저보고 배우래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승재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갱년기 오신 거 아냐? 그냥 놔둬. 배달시켜 먹어. 갱년기. 제 감정을 병으로 치부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요즘 우울증 약 좋은 거 많아요. 그 말을 하고 며느리는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며느리의 화장품이 널려 있었어요. 파운데이션, 립스틱, 향수, 다 비싼 거였습니다. 향수 뚜껑을 열어봤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이게 좋은 냄새라고 뿌리고 다니면서 제 손에서 나는 마늘 냄새는 싫다고 했죠. 오후에 정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우리 동네 식당에서 사람 구한대. 주방 보조. 월 150? 어때? 나이 많은 사람도 받아? 사장이 우리 동창이야. 내가 말해볼게. 일단 내려올 생각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재한테 말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영숙 씨 댁 맞으시죠? 네. 큰 상자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놓고 보니 며느리 이름으로 온 거였어요. 뭔지 궁금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택배를 보고 좋아하더군요. 와, 드디어 왔네. 뜯어보니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이거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300이요. 세일해서 샀어요. 300만 원? 네. 괜찮죠? 제 돈으로 샀는 걸요. 승재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또 샀어? 오빠 돈 안 썼어. 내 카드로 샀어. 그 카드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 알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승재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 500 넘었어. 좀 줄여. 알았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재가 저를 봤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요? 굶어.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300만 원짜리 가방 사는 집에서 바깥 아끼는 게 웃겨서. 승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선미 돈이에요. 내 통장에서 나간다며?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 앞으로 밥도 안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와 승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 왜 저래요? 나도 몰라. 요즘 이상해. 미쳤나 봐. 300만 원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냥 놔둬.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제가 다시 참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숨겨뒀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시 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자였어요. 영수가 사장이 오케이래. 언제 내려올래? 내일. 진짜? 응. 내일 아침에 출발할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봤습니다. 100만 원. 이게 제 전부였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그날 밤 11시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우리 시어머니 진짜 이상해. 요즘 밥도 안 해줘. 헐, 그럼 뭐 먹어? 배달시켜 먹지. 근데 있잖아. 나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 돈 얼마 없는 것 같아. 왜? 시골집 한 돈이 2천밖에 안 된대. 나중에 요양원비도 안 되는 금액이야. 그럼 어쩔 건데? 모르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부양할 순 없잖아. 나는 애 낳을 생각도 없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순 없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승재 오빠한테 말했어.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를 거지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게 되면 나라에서 돈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부담 없고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승재도 모르게요.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30년 키운 아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아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달라졌어요. 빌딩 대신 논밭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껐어요. 승재한테서 전화 올 게 뻔했으니까요.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정자가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정자가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지내. 방 하나 비워뒀어. 정자네 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방에 들어가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7통이었어요. 다 승재였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엄마 어디에요?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연락 주세요. 마지막 문자는 달랐습니다. 엄마 집 나간 거 알아요. 언제까지 삐칠 거예요? 어른이 왜 그래요? 삐친다. 제 감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나 시골 내려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저희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놀랄 일이야? 내 집 아니었잖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집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나가서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승재야. 네, 엄마. 나 이제 안 올라가. 여기서 살 거야.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 거기서 죽을 것 같았어. 며느리가 웃었어요.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그게 더 큰 문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사장은 저희 동창 김순자였어요. 영수가 오래간만이다. 그러게. 정자한테 들었어. 힘들었겠다. 순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일은 어렵지 않아.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쉬웠어요. 재료 손질도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허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63세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었고 손님이 몰렸습니다. 여기요. 물 좀요. 반찬 더 주세요.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바닥에 깨졌어요. 아이고.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접시야 또 사면 되지. 다쳤어? 손을 봤더니 피가 났습니다. 유리 파편에 베인 거였어요. 이거 꿰매야겠는데.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가자. 병원에서 5바늘 꿰맸습니다. 진료비가 3만 원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100만 원에서 3만 원 빠졌습니다. 97만 원이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자가 밥을 차려줬어요. 영수가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시간이 없어. 돈 벌어야 돼. 돈은 또 벌면 되지. 정자야. 왜? 나 97만 원밖에 없어. 정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다야? 응. 영수가 그럼 넌 어떻게 살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승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얼마 있어요? 왜? 그냥요.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켰을 게 분명했어요. 100만 원. 그게 다예요? 응.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한두 달. 그 다음엔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요? 일자리가 있어요? 있어. 식당에서 일해. 식당? 엄마 나이예요? 왜? 내 나이면 일하면 안 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선미가 그러는데요.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게 어떠냐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시고. 나 거지 만들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승재야. 내 엄마. 나 내 엄마야. 거지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잖아요. 걱정 마. 나 혼자 살 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97만 원. 정말로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정자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들었어. 괜찮아? 응. 거짓말. 안 괜찮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가 옆에 앉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정자야, 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그래도 친구잖아. 같이 버티자.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방세, 식비, 병원비. 한 달에 최소 90만 원은 필요했어요. 식당 일로 버는 돈은 150만 원. 저축은커녕 근근히 사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박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가 신청했어요? 따님 되시는 분이요. 며느리요? 네, 보호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실사 나가도 될까요? 아니요. 네. 신청 취소해 주세요. 나 거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승재한테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신청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내 동의도 없이 내가 어떻게 신청해? 어머니,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 위한 거? 내 양심에 손 얹고 말해봐. 진짜 나 위한 거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97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손 벌릴 거면서요. 그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나 죽어도 너한테 손 안 벌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정자가 뛰어왔어요. 영수가, 무슨 일이야? 정자야, 나 거지 됐어. 며느리가 날 거지 만들었어. 정자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며느리한테 지지 않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에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았어요. 식당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제게 주방 일을 맡겼습니다. 설거지 대신 반찬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반찬 맛이 다른데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만드셨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옛날 엄마 손맛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손맛을 누군가 알아봐 주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손님들 반응 봤지? 내 음식 맛있대. 그냥 평범한 반찬인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맛 모르거든. 내가 특별한 거야. 특별하다.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저는 평생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녁에 정자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영수가 이거 봐. 뭔데? SNS라는 거야. 여기에 음식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보러 온대. 그게 뭔 소용이야? 장사가 되잖아.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 정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다른 화면이 나오고 사진을 찍으려면 이렇게 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너무 어려워. 아니야. 천천히 하면 돼. 일단 계정부터 만들자. 정자가 도와줘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영숙이네 반찬으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제가 만든 멸치볶음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렸어요. 다시 찍었습니다. 정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찍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10번째 만에 겨우 괜찮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업로드를 눌렀어요. 제 첫 게시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없었습니다. 실망했지만 계속했어요. 매일 반찬 사진을 올렸습니다. 콩나물 무침,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일주일 후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와, 진짜 엄마 손맛 느껴져요. 어디서 파세요? 저는 식당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틀 뒤 젊은 여자가 식당에 왔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혹시 영숙이네 반찬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제가 그런데요. SNS 보고 왔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요. 그 여자는 백반을 시켰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대박!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그 여자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뭔가 했어요. 나중에 정자가 말해줬습니다. 그 여자가 SNS에 식당을 소개했다고요. 팔로워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대요. 다음 날부터 손님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놀라워했어요. 영수가 이거 다 내 덕분이야. 제가 뭘 했어요. 내 음식이 사람들을 부른 거야. 그날 저녁 순자가 봉투를 줬습니다. 이거 뭐예요? 보너스야. 내가 손님 늘려줬잖아.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 수 없어요. 받아. 내가 일한 대가야. 집으로 돌아와 통장에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97만 원에서 147만 원이 됐어요. 처음으로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정자가 웃었어요. 맞지?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핸드폰을 받습니다. SNS 팔로워가 200명이 됐어요. 댓글도 25개나 달렸습니다. 어머님 음식 먹고 싶어요. 서울에서도 배달되나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답글을 달았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정성껏 썼어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어요. 댓글은 매일 쏟아졌습니다. 순잔의 식당은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로 바빴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영숙이네 반찬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푸드 스타트업 회사 대표입니다. 혹시 반찬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음식을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음식을 팔겠다는 거였어요. 사업으로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자가 소리쳤어요. 영수가, 이거 대박이야.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해? 왜 못해? 넌 이미 하고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63의 나이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망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식당에서 일만 하다 끝날 건가? 며느리가 비웃던 그 모습 그대로 살다 갈 건가? 다음 날 저는 그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회사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초기 투자금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수익의 30%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돈을 안 내도 돼요? 네. 대신 레시피는 어머님이 관리하셔야 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한 달 뒤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영숙이네 멸치볶음. 택배 상자에 담긴 제 음식이었어요. 상표에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자가 울었어요. 영수가, 넌 해냈어.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승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일해. 아직도 식당 일해요? 응. 그리고 사업도 시작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업요? 응. 반찬 사업.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사업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나 이제 시작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첫 달 매출이 나왔습니다. 800만 원이었어요. 회사에서 30%를 가져가고 나니 240만 원이 제 몫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식당 월급 15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390만 원을 버는 거였습니다. 정자가 소주를 샀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수가 축하해. 고마워. 한 잔을 비우니 목이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시던 막걸리 맛이 났어요. 그때는 행복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죠. 근데 영수가 왜? 너 이제 집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계속 얹혀 살 순 없잖아. 정자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달 넘게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알아볼게. 다음 날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봤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어요. 제 돈으로 얻는 첫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박영숙. 그 이름이 새삼스러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늘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그냥 박영숙이었습니다. 이사한 날 정자가 냄비를 선물했어요. 혼자 밥 해먹으라고. 고마워. 뭘? 친구 사이에.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집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김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먹고 싶어서 지은 밥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SNS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매일 수십 개씩 달렸어요. 대부분 응원이었지만 가끔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시려고 이러세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처음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시하는 법을 배웠어요. 상처받을 시간에 다른 댓글에 답글 다는 게 나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제품을 출시하자고요. 이번엔 콩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저는 레시피를 정리했어요. 콩나물 삶는 시간, 양념 비율, 참기름 넣는 타이밍. 평생 감으로만 했던 걸 처음으로 숫자로 적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완벽한데요? 회사 직원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칭찬받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냥 평생 해온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하다. 그 단어가 이상했어요. 저는 평생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했던 일들이었어요. 두 번째 제품이 나온 날 매출이 첫 달보다 2배 올랐습니다. 1,600만 원. 제 몫은 480만 원이었어요.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영수가 이제 식당 일 그만둬도 되겠다. 왜요? 내가 바쁘잖아. 사업도 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기가 제 시작이었어요. 계속하고 싶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주방장으로 모셔야겠네. 주방장? 그 직함이 신기했어요. 저는 평생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식당에 왔습니다. 28쯤 돼 보였어요. 며느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어머님, 저 유튜버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요? 네. 어머님 이야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야기, 며느리와 살았던 이야기, 집을 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야기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견딜만 해요.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영상이 올라간 날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우리 엄마 같아서 울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응원합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았어요. 느렸지만 정성껏요. 한 달 뒤 승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 그래.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제야 아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어머니, 나 바빠.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용서했을 겁니다.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자가 물었어요. 후련해? 응. 잘했어.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어요. 백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세 번째 제품 대신 온라인 클래스를 열자고요. 요리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라면 가능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한다? 그것도 가르친다고? 하지만 도전하고 싶었어요.
해볼게요. 첫 클래스 날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네 반찬 박영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멸치볶음 만드는 법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말로 하니 어색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2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같아요. 따라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엄마 손맛이네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음식이,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통장을 봤습니다. 2천만 원이 넘었어요. 63세 만든 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선택으로요. 정자가 웃었어요. 영수가, 넌 해냈어. 아니야. 아직 시작이야.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을 넘었어요. 온라인 클래스는 매주 진행됐고 반찬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네 번째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왜? 죄송한데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저를 거지 만들려던 사람이요? 무슨 일인데? 그게 승재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니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너무 많아요. 집도 경매 넘어갈 것 같고요. 안 됐네.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어요. 나도 힘들었어. 근데 너희 도와줬어? 그건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면서 모른 척한 거지.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얼마 필요한데? 2천만 원이요. 정확히 제 통장 절반이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어요. 제 통장 잔고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없어. 어머니, SNS에 다 나와요. 어머니 사업 잘 되시는 거. 그래, 잘 되지. 근데 왜 내가 너희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를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돈이 필요하니 가족이라고요? 나 가족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승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선미한테 들었어. 도와주실 수 없어? 없어.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집까지 잃으면 어떡해. 내가 날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지? 엄마, 그건 뭐? 다 이유가 있었다고?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승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야박한 사람이었어? 야박하다. 제가요?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요? 그래, 난 이제 야박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뒤 정자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영수가 승재네 집 경매 넘어갔대. 그래,
며느리가 친정에 도움 청했는데 거절당했대. 300만 원짜리 가방 산 거 들켰나 봐. 인과응보였습니다. 제 돈으로 명품 가방 사던 사람이 이제 집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뭔데? 며느리가 회사도 잘렸대. 스트레스로 직장에서 말다툼하다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한 달 뒤 승재네가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짜리. 제가 살던 집보다 작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혼자였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어요.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그대로 있었어요. 순자가 나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제일 싼 백반을 시켰어요. 밥을 먹는 며느리를 주방 문틈으로 봤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 숟가락 뜨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저 며느리 맞지? 응. 어떻게 할래?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먹고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밥그릇에 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맛없어? 아니에요. 맛있어요. 며느리가 다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어머니 음식 먹으니까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매일 차려주시던 밥상. 이제 알았어? 네. 너무 늦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더 담아왔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어머니, 먹으라고. 돈은 받을 거야.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다 먹는 걸 지켜봤어요. 계산을 하러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7,000원. 며느리가 10,000원을 냈어요. 거스름 돈을 주려는데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잘 먹었어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승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선미가 다녀왔대요. 응. 고맙다고 전화래요. 그래.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승재야. 네,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엄마, 나 너희 엄마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나도 박영숙이라는 사람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정자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잘했어. 응. 후련해? 아니, 그냥 담담해. 맞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선택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읽었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어머님 덕분에 힘이 나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였어요. 잘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어요. 회사에서는 6번째 제품을 출시했고
온라인 클래스는 매주 1,000명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1억을 넘어섰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30쯤 돼 보였어요. 손에 이력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 구하세요? 여기는 안 구하는데. 어머님 회사요. 온라인 클래스 도와드릴 사람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직원을 뽑을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영상 편집할 줄 알아요. SNS 관리도 잘하고요. 이력서를 받아봤습니다. 이름은 김민지. 대학에서 미디어를 전공했대요.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어머님 영상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엄마한테 못했던 게 많아서요. 그날 민지를 채용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정했어요. 제가 받는 것보다 적었지만 민지는 좋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민지가 일을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영상 편집이 깔끔해졌어요. SNS 댓글 관리도 빨라졌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더 올라가요. 그래. 어떻게? 첫 3초가 중요해요. 사람들 시선을 확 잡아야 돼요. 저는 배웠습니다. 64세 나이에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한 달 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이야? 당연하죠. 이제 진짜 유명해지신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 제 영상을 봤다니요. 제 음식을, 제 이야기를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민지 말을 들었어요. 어머님 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떨려서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촬영 날 떨렸습니다. 분장실에 앉아 화장을 받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예쁘세요. 민지가 웃었어요. 저는 손을 만졌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예쁠 리 없었습니다. 거짓말. 진짜예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진행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카메라 불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어머님, 64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늙어가는 거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말씀에 울컥하네요. 방송이 나간 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친척들이었어요.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요. 영수가 텔레비전 봤다. 대단하더라. 고마워. 우리 집 반찬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공짜로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주문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민지가 웃었어요. 어머님 멋있으세요. 뭐가? 아니라고 말할 줄 아시잖아요. 맞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줬을 거예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자가 아팠습니다. 감기였는데 폐렴으로 번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찾아갔어요. 죽도 끓여가고 과일도 사갔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왜? 내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정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영수가 내가 잘 돼서 기뻐. 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정자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저는 정자네 집에서 일주일 동안 간병했어요.
밥 해주고 약 챙겨주고 청소했습니다.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식당 확장하려고 해. 정말? 너 덕분에 손님이 늘었잖아. 옆 가게 비는데 거기 합치려고. 잘 됐네. 근데 말이야. 내가 주방장 하면 안 될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 아니야. 진짜 주방장. 월급도 300 줄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도 바빴고 회사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식당 일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할게. 고마워. 식당이 확장됐습니다. 주방도 넓어지고 직원도 늘었어요. 저는 새 직원들한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26부터 30대 초반까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불 조절이 중요해. 선생님, 그 호칭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승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새 직장 구했어. 연봉은 줄었지만 괜찮아. 이제 우리 알아서 살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 됐다. 힘내.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재취업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요. 감사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직원 1명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일이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 면접을 봤습니다. 3명이 왔는데 그중 1명이 눈에 띄었어요. 40대 여자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운다고 했어요. 왜 여기서 일하고 싶으세요? 어머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 여자를 뽑았습니다. 이름은 최은영.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편집했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은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사무실이 필요해졌습니다. 집에서 일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민지랑 은영이랑 셋이 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사무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영숙이네. 제 이름이 박힌 간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그냥 기뻐서. 개업날 정자가 왔어요. 순자도 왔고 식당 직원들도 왔습니다. 떡도 돌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축하해, 영수가.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혼자라는 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지도 있고 은영도 있고 정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관계들이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봤어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시작했어요. 오늘도 힘없고 가요. 어머님은 제 영웅이에요. 저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 사무실을 열었어요. 64세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좋아요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도 순식간에 100개가 넘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팔로워가 15만 명을 넘었어요. 회사는 10개의 제품을 판매했고 직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억을 넘어섰어요.
65살에 제가 만든 숫자였습니다. 어느 날 시골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온 길이었어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사서 살고 있었죠.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강아지가 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봤어요. 이 집에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승재를 키웠고 밭을 일궜고 밥을 지었어요. 행복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아줌마, 뭐 하세요?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아, 예전에 여기 살았어요. 그러세요? 집 좋죠? 저희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저도 그랬었죠. 35년 전에요.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정자네 집에 들렀습니다. 정자는 건강해졌어요. 살도 좀 쪘고요. 영수가 밥 먹고 가. 응. 정자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생 먹던 그 맛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대단해. 뭐가? 혼자 일어섰잖아. 혼자 아니야. 너 있었잖아. 정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승재였어요. 엄마. 왜?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잖아. 저녁 같이 하면 안 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엄마가 정하세요. 순자네 식당으로 와. 알겠어요. 생일날 승재와 며느리가 왔습니다. 둘 다 수척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화장기가 없었고 승재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승재가 한 숟가락 뜨더니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그랬어요. 둘 다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엄마 손맛이네요. 먹어.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들었다는 거였죠.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면 됐어. 승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물잔을 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승재야. 네. 나는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고. 그럼 우리는요? 가족이지.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승재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담담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은 할 거야. 명절에도 보고. 근데 같이 살거나 뒷바라지는 없어. 너희도 나도 각자 살아야 돼. 알겠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승재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됐어.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봉투를 닫아서 돌려줬습니다. 너희가 더 필요해. 가져가. 엄마, 내가 돈 없는 줄 아냐? 나도 이제 벌어. 승재와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밥 먹으러? 네. 돈 내면 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였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65살이 됐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아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100만 원 들고 혼자 시골로 내려갔어요. 무서웠지만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네요. 제 이름으로 된 사무실에서 제가 선택한 삶을 살면서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읽었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어머님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저는 1시간 동안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정성껏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책을 내자고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내 얘기가 뭐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어머님은 특별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특별하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에요. 해볼게요. 석 달 뒤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65, 다시 시작이었어요. 표지엔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책 사인회를 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왔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악수하며 사인해줬어요. 어머님 덕분에 이혼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보고 용기 내서 사업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 영웅이에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사인회가 끝나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계획은 뭐예요? 계획? 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살아볼래. 멋있으세요. 맞았습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 알림이 100개 넘게 와 있었어요. 책 사진을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좋아요가 3만 개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5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았고 흰머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박영숙.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너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시골집 마당에서 남편과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영수가 잘 살아. 응, 잘 살고 있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잤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요. 된장찌개도 끓였고 김치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냥 살면 됐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IMAG 해시태그 8 잉글리시 에리얼 뷰 어브 어 심펄 코리언 브렉퍼스트 테이블 포원 퍼선 앳돈 어 싱글 볼 어브 스티밍 라이스 스몰 디시 어브 김치 언드 MISO 수프 캐칭 더 퍼스트 레이즈 어브 사프트 모닝 라이트 스루시어 커트 AINS 델러컷 스팀 라이징 언드 디스퍼싱 인 골던 빔즈 더 미너멀리스트 컴포지션 엠퍼사이징 살러투드 나트 에즈 롤리너스 벗 에즈 초전 피스 모닝 누즈페이퍼 폴더드 비사이드 더 트레이
리딩 글래서즈 레스팅 안타프, 서제스팅 콰이언 리추얼 어브 셀프 마이너스 케어 댓 니즈 노 아디언스 오벨러데이션. 코리언 새벽녘 한 사람을 위한 소박한 한국식 아침 식탁의 조감도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작은 김치 접시, 그리고 된장찌개가 얇은 커튼을 통과한 부드러운 아침 첫 빛을 받고 있습니다. 섬세한 김이 황금빛 광선 속으로 피어올라 흩어지며 미니멀한 구도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선택된 평화로 강조합니다. 쟁반 옆에 접힌 조간신문, 그 위에 놓인 돋보기, 안경이 관객이나 인정이 필요 없는 조용한 자기돌봄의 의식을 암시합니다.